판노동조합이 회사의 청구서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. 상여금 800%, 작년 순이익의 30%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청구서가 사장 책상에 도착한 바로 그날, 책상 한켠 금고 안에는 이미 1조 6천억 원짜리 로봇 회사가 들어있었습니다. 현대자동차 이야기입니다. 노조가 청구서를 던질수록 회사는 로봇 쪽으로 한 발짝씩 더 가까이 갑니다. 왜 그런 걸까요? 2026년 5월 임단협이 시작된 이 순간, 노조의 요구가 어떻게 자기 일자리를 자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 그 인과의 시간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청구서 뒤에 숨어있는 진짜 계산법이 무엇인지, 회전문이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, 그리고 이 부메랑이 어느 책상까지 날아오는지 그림이 잡힐 겁니다. 매주 이런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.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. 청구서부터 펼쳐 봅니다. 첫 번째, 작년 순이익의 30%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입니다. 현대차 2025년 순이익이 10조 3,648억 원이었으니 그 30%면 3조 1천억 원 넘게 됩니다. 조합원 4만 2천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7,400만 원, 직장인 평균 1년치 연봉을 보너스 한 번에 가져가는 셈입니다. 두 번째, 기본급을 매월 14만 9,600원씩 더 올려달라는 요구입니다. 이건 호봉 승급분과 별도입니다. 한 달에 15만 원, 1년이면 180만 원, 작은 회사라면 직원 한 명을 더 뽑을 수 있는 돈입니다. 세 번째, 상여금을 750%에서 800%로 올려달라는 요구입니다. 평범한 회사에서는 상여 50%만 나와도 직원들이 박수를 칩니다. 그런데 여기는 800%가 기본선인 동네입니다. 네 번째 요구가 중요합니다. 잠깐 기억해두세요. 완전 월급제, 즉 시급제를 폐지하고 근무 시간이 줄어도 월급은 그대로 나오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. 왜 이게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다시 나옵니다. 다섯 번째,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할 때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하고 총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단협에 명문화해달라는 요구입니다. 회사가 새 기술을 쓸 때 노조 도장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들이게 못 박아달라는 겁니다. 여기에 정년을 만 64세까지 늘리고 주 4.5일제까지 얹어져 있습니다. 이 5줄이 한꺼번에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? 현대차 정규직 한 사람의 연 인건비는 평균 1억 3천만 원에 성과급 7,400만 원을 더해 거의 2억 원에 가까워집니다. 그런데 바로 그날 사장 책상에는 이미 다른 답이 놓여 있었습니다. 보스턴 다이내믹스,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. 현대차 그룹은 2021년 6월 이 회사 지분 80%를 약 1조 6천억 원에 사들였고 4년이 지난 2026년 1월 이 회사의 추정 기업 가치는 약 30조 원으로 평가됐습니다. 인수가의 24배입니다. 일부 증권가에서는 100조, 심지어 128조 원까지 열어두기도 합니다. 4년 전에 1억 6천만 원에 산 가게가 어느새 30억이 된 셈입니다. 자, 여기서 핵심입니다. 이 30조짜리 회사를 가진 사장 앞에 도착한 청구서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가 이제 보입니다. 단순히 보너스를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. 네 번째 요구, 완전 월급제가 핵심입니다. 아틀라스 같은 로봇이 라인에 들어오면 사람의 근무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. 시급제라면 임금도 같이 줄어들겠지요. 그걸 막아달라는 게 완전 월급제였던 겁니다. 결국 로봇이 일을 하든 말든 내 월급은 그대로 나와라 라는 요구입니다. 같은 시기 회사 쪽 숫자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.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30% 넘게 줄었습니다. 5월 6일 울산 공장 상견례에서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가 한 말이 분위기를 압축합니다. 미국 관세, 중동 리스크로 회사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. 현실을 직시해주세요. 같은 30%라는 숫자가 두 방향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. 노조가 더 가져가려는 30%, 회사가 1분기에 잃은 30%,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나오는 약 3조 원.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습니다. 회사가 자기 돈으로 산 이 30조짜리 로봇 회사를 노조가 법으로 막아버렸다는 겁니다. 현대차 단체협약 41조 1항입니다.
새 기계와 새 기술을 도입할 때 노조에게 미리 알리고 노사 양쪽이 들어있는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치라고 못 박은 조항입니다. 회사가 자기 돈으로 산 로봇이라도 노조 도장이 없으면 공장 안에 한 발자국도 못 들이는 겁니다. 여러분, 회사 사장이 새 컴퓨터 한 대를 사도 직원 노조가 도장을 안 찍으면 책상 위에 못 올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한국에서는 그 일이 이 회사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. 2026년 1월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성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인 신기술 도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. 이 권리 위에 2025년 8월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. 노조의 단체 행동에 회사가 손해배상을 쉽게 청구하지 못하게 만든 법입니다. 같은 해 8월 파업 찬반 투표는 42,180명 가운데 86.15% 찬성으로 가결됐고 9월에는 7년 만에 부분 파업까지 들어갔습니다. 한쪽에는 단협 41조 1항이라는 방패, 다른 쪽에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창, 이 둘을 들고 노조가 사장 책상 앞에 청구서를 던진 겁니다. 사장이 그 자리에서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라고 말한 배경이 이겁니다. 회전문이 돌기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칸은 회사의 ROI 계산기입니다. 라인에서 일하는 정규직 한 명의 연 인건비, 평균 연봉 1억 3천에 성과급 7,400만 원, 사회보험과 복지비용까지 합치면 1인당 약 2억 원에 가까워집니다. 24시간 가도하려면 사람 3명이 필요하니 한 자리당 연 6억 원이 들어가는 셈입니다. 그 자리에 로봇 한 대가 6억 원 안에 들어오면 회사 입장에서는 한 해 만에 본전이 됩니다. 두 해째부터는 매년 6억 절감입니다. 그런데 노조가 청구서로 그 6억을 7억으로, 7억을 8억으로 끌어올려줍니다. 회전문이 한 칸씩 더 빨리 돌게 되는 겁니다. 두 번째 칸은 회장 책상입니다. 정의선 회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약 1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28년 미국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를 우선 투입하고 연간 3만 대를 양산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. 미국 우선, 그 다음이 한국, 단협 41조 1항이 지키고 있는 그 순서입니다. 이걸 노동경제학에서는 강제된 자동화라고 부릅니다. 인건비가 시장 신호에 맞춰 조정되지 않으면 회사는 결국 ROI 계산기를 켭니다. 노조가 더 단단할수록 손익분기점이 한 칸씩 앞당겨줍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합니다. 놓치고 있는 게 있거든요. 같은 로봇 앞에서 다른 나라 노조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. 독일로 가봅니다. 폭스바겐 노조는 2000년대 초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아우토 5000이라는 프로그램을 받아들였습니다. 정미해고 대신 단축 근무와 순환 근무로 일자리를 나누고 그만큼 임금을 양보한 겁니다. 2024년 12월에는 87년 노조 역사상 가장 긴 70시간짜리 협상을 마쳤고 공장 폐쇄를 철회하는 대신 2030년까지 3만 5천 명 이상을 점진적으로 감원하고 독일 10개 공장을 계속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성과급 일부도 포기했습니다. 같이 살자고, 같이 양보한 겁니다. 일본을 봅니다. 도요타 노조는 1950년에 2달간 파업을 한 뒤 75년 가까이 무파업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도요타 공장에 자동화 라인이 들어올 때마다 노조는 막은 게 아니라 같이 설계했습니다. 사회과학에서 코포라티즘이라고 부르는 모델, 노조와 사용자, 정부가 한 테이블에서 산업 전체의 운명을 함께 정하는 구조입니다. 독일은 이걸 회사 단위에서, 일본은 이걸 회사 문화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한국은 단협 41조 1항이라는 거부권 한 줄로 대신하고 있습니다. 한국 노조가 협상을 못한 게 아닙니다. 안 한 겁니다. 이 차이가 구조의 안쪽에서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. 같은 울산 공장 라인에는 정규직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사내 하청 근로자가 같이 일합니다. 이분들의 평균 연봉은 약 5,400만 원, 복지까지 합칠 경우 임금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진다는 게 관련 보도입니다. 울산 매국자동차 부품단지의 2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주말과 야간 특근까지 다 채워도 연봉 3천만 원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보도입니다. 같은 차 한 대를 만드는데 라인 위쪽에서는 1억 3천,
한 단계 아래에서는 5,400, 두 단계 아래에서는 3,000입니다. 노동경제학에는 인사이더, 아웃사이더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안에 들어간 사람들끼리 단단히 결속해서 자기들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해 바깥 사람들의 비용을 조용히 깎아 쓰는 구조입니다. 한국 자동차 산업의 한 단면이 정확히 이 모델로 설명됩니다.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사이 거위에게 먹이를 나르던 한 단계 아래 사람들의 배가 먼저 갈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? 가능한 미래는 세 가지입니다. 그리고 그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노조에게 좋은 결말이 아닙니다. A 시나리오, 현상 유지입니다. 노조가 청구서를 관철하고 단협 41조 1항으로 자동화를 한국에서만 늦춥니다. 그 사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는 아틀라스가 라인을 깔고 중국 BYD는 글로벌 생산량을 빠르게 늘립니다. 매출은 천천히 빠지고 한국 공장의 신규 투자가 줄어드는 사이 조합원 수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. 서서히 죽는 길입니다. B 시나리오, 폭스바겐식 협력입니다. 노조가 청구서의 일부를 양보하고 그 대가로 재교육 펀드를 받아냅니다. 자동화 도입에 합의하는 대신 새 직무 교육을 회사 비용으로 받게 됩니다. 일자리 숫자는 줄지만 공장은 한국에 남고 임금은 협상 가능한 범위에서 다시 회복됩니다. 통쾌함은 없지만 모두가 같이 살아남는 길입니다. C 시나리오, 동시 파업입니다. 직접 4만 명 조합원의 사내 하청과 협력업체를 합치면 광역시 하나에 가까운 규모가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. 이 인원이 동시 파업에 들어가면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한 달 만에 멈춥니다. 2019년 미국 GM 파업 4만 8천 명이 40일을 멈췄을 때 회사가 발표한 손실이 약 4조 원에 가까웠습니다.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길입니다. 경제학에서는 이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. 한번 들어선 길에서 다른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. A는 서서히 죽는 길, C는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길.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길은 B 하나입니다. 그런데 단협 41조 1항이라는 방패와 노란봉투법이라는 창을 든 노조가 굳이 양보가 필요한 B로 갈 이유가 있을까요? 단기적으로는 A를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 C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. 그런데 이게 현대차만의 이야기였다면 여기서 끝냈을 겁니다. 이 부메랑은 노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. 다음 칸은 사무직 책상입니다. 회의록 정리, 보고서 초안, 데이터 분류 같은 일은 이미 생성형 AI 한 대가 신입 직원 2~3명 몫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칸은 자영업자 카운터입니다. 키오스크가 아르바이트 한 자리를 가져간 사이 이번엔 휴머노이드가 편의점 야간 매대 정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비디오 대여소가 사라진 자리에 OTT가 들어왔듯 한국 직업지도 위에 빈자리가 한 칸씩 늘어나는 겁니다. 회전문은 한 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. 앞으로 보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. 2028년 미국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가 처음 들어가는 시점, 그 전후로 현대차 한국 공장의 신규 채용 공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세요.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국으로 들어오는 신규 제조업 투자 규모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하세요. 그리고 폭스바겐식 B 시나리오의 실마리가 있다면 그건 협상 테이블에서 나올 겁니다. 어느 쪽이 먼저 테이블로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. 한 장의 청구서가 30조짜리 회전문을 돌리고 그 회전문은 공장 감장을 넘어 계속 돌고 있습니다.